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에 있는 군관학교, 황푸 군관학교와 중일 전쟁 당시의 일본군의 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푸 군관학교는 1924년에 설립이 되어 있죠. 이 군관학교 설립에는 국민당뿐만 아니라 공산당까지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 소련이 지원을 해줘서 군사 고문단을 파견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대식 군사교육을 한 곳이 이 황푸 군관학교인데, 이때의 황푸 군관학교의 초대 교장은 장제스, 그 다음에 이제 정치부 주임은 쪼원라이와 왕징웨이, 이 사람들이 정치부 주임이었고, 교육부 주임은 예진닝, 그 다음에 당 대표는 랴오중까이가 되겠습니다. 중국 최초의 현대식 군사학교로서 북벌기간이라든가 장제스의 북벌기간, 그 다음에 이제 중일전쟁 요 당시에 아니면 또 국공내전 때 수많은 국민당의 장교 군사 지도자들을 배양한 곳입니다. 위치는 광동성 광저우의 황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교관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내룽전이라든가 예제닝이라든가 슈샹첸이라든가 중국의 원로 정치인들이 많죠. 그 다음에 순원이 이 학교를 설립을 하고 혁명군을 조직을 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1924년부터 1927년까지 3년 동안 7,000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해서 이들이 전부 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간부 군인으로 성장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황푸뿐만 아니라 광동성에 있는 황푸뿐만 아니라 후난성에 있는 우한에도 분교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0년에는 중앙군관학교로 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황푸군관학교에 조선인이 200명이 수학을 했는데 이 중에는 그 의열단의 단장인 김원봉도 여기서 1926년에 졸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원봉이는 국민혁명군,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의 북벌에도 참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그 해방 후에 북한 정권이 들어설 때 북한 정권의 수반이었던 최용건이라는 사람도 이 학교에서 3년간 교관으로 근무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1927년에 이제 장제스가 4.12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산당을 전부 숙청을 해버리죠. 1927년에. 이때 공산당을 다음 축치를 하고 장제스가 난징에 국민당 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난징 정부를 수립을 하죠. 그때 이 그 장제스하고 대립된 것이 우한의 국민당 정부인 왕징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징은 이제 1900 이때 1927년에 이제 그 장제스의 상하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에 이 황푸 군관학교가 기존의 황푸에 있다가 장제스의 난징으로 공간 이전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1910년이 흐른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이 황푸 군관학교는 청두로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그 난징이 함락이 되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청두로 이동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1950년에 장제스가 이제 그 대만으로 도망가면서는 대만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대만 군관학교로 변경이 된 걸로 된 것이 황푸 군관학교가 되겠습니다. 중일전쟁 때 이제 일본군이 이제 상당히 중국을 이제 다 먹었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중국을 통치를 했는데 그 일본군 편성표를 볼 것 같으면은 이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931년에 이제 그 만주사변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1931년에 일본이 이제 만주를 다 먹었죠. 1931년에 이때 그래서 이제 중일전쟁이 1937년에 7월 7일 북경의 루어차오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일본군이 이제 만주를 이제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일본군의 편성표를 볼 것 같으면 조선군이 있었고 대만군이 있었고 대만까지 이제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만주 쪽에 관동군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본토에는 이제 진화 주둔군 이렇게 이제 네 개만이 딱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는 이제 그 편제를 좀 개편을 하죠.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집어먹으려고. 그래서 북진화 방명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진화 주둔군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북진화 방명군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진화 방명군이 이제 베이징하고 화북 지방을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여기에는 1군하고 2군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북의 서부 쪽을 담당을 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1937년 7월 달에 이제 그런 개편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이제 상당히 진행이 되면서 1937년 11월 달에는 이제 이 조직으로 이제 곤란하다. 조직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1937년 11월에는 중진화 방명군과 남진화 방명군을 또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진화 방명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중앙 지역, 이제 수저우라든가 화중지방 이쪽을 이제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진화 방명군은 이제 그 더 남쪽 지역, 화남 지역, 그래서 이제 푸저우, 그래서 이제 광저우에 본부를 두고 동남아시아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남진화 방명군에 속한 것이 이제 일본군 5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진화 방명군, 그러니까 화북지방에 그 주둔을 하고 있던 1군하고 2군을 통솔을 하던 북진화 방명군의 사령관으로서는 역대 사령관을 볼 것 같으면 보통 대장이나 중장이 하죠. 별세 대장이 있던 초대 사령관으로는 대장 데라우치 히사이치가 되겠고 두 번째 대장은 스기야마 하지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장 다다 하야오 네 번째로는 대장 오카무라 야스지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일곱 번째 사령관까지 된다. 그래서 이게 중일전쟁이 한 7년 진행되는데 사령관이 이제 7명이었다는 거는 사령관 임기가 한 1년마다 갈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령관 바로 밑에가 이제 참모장인데 참모장은 보통 사령관보다 이제 별 하나가 적은 중장, 별 셋이나 소장, 별 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모장도 7명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임기가 보통 한 1년이면 바뀌어서 이제 서로 이제 딴 지역으로 임명이 돼서 나가는 거죠. 감사합니다.